갖고 있는 이 교재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거죠. 저는 이 교재를 제 강의 안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이 스토리, 이 이야기가 교재에 있는 하고 거의 일치할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좀 더 계속 읽고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하면 얻어들이는 것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다음에는 1강이면 1강부터 시작할 거지만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1강을 시작할게요. 왜 이 과목을 오픈했는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미래 시대에 필요한 역량들이 다 다르다는 거에서 동의해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그런 책들을 무수히 봤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 강의에서 그분들의 많은 사람들의 그 연구라든가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할 거지만 제가 여기서 하려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 한 20년간 교육의 현장에서 미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역량들을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저희들은 20년 정도 이 훈련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얻은 결과들도 있고 또 많은 시행착오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20년간에 우리의 실제 했던 경험들 기반으로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이끌어지게 될 거예요. 자, 20년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제 경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오늘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저는 교육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과학자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10여 년 이상을 원자력 연구소에서 초전도체를 해주는 신물질을 개발하는 일을 주로 해왔고, 그 당시 제가 그 연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당시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알려도 좋고 그냥 과학자로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나도 생각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교육하는 사람으로 서 있잖아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996년도 25년 전이에요. 25년 전에 제가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제가 부총장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갔어요. 제가 그 대학을 가면서 저는 연구활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이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것이 흥미로웠어요. 나는 물질만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바꾼다.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그 중국에 가서 정말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열심의 결과가 항상 있기 마련해요. 열심히 가르쳤더니 대단한 일이 생겼어요. 중국에 약 1300개 대학이 있는데 우리가 3년 후에 저희 대학이 100개 중점 대학에 올라가게 됐고 아주 뛰어난 애들이 길러졌어요. 자,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미 전제를 깔았지만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주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의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결론은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는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이거는 나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얻은 교육의 결론은 교육으로 사람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뛰어난 애들을 우리가 길렀는데 걔네들을 다 분석해보니까 입학할 때부터 잘하던 애들이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도 안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걔네들 분석해보니까 입학할 때부터 못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될 애들은 되고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과학자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걸 안 변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변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데이터를 처리할 때 변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잘하는 애들 중심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걸 이렇게 하거든요. 입학 때, 대학교 입학식 때, 입학철에 좋은 대학 간 애들 모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카이 대학에 30명이 갔다. 그럼 그것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그 학교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를 보면 170명은 거기 빠져있거든요. 170명이 어디 갔느냐를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좋은 데 가지도 않았었고 거기는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에 별로 중요한 유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평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비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잘하는 30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포기했던 170명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교육을 그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계에 와서 이 데이터 처리를 보면서 너무 비정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170명을 버리고 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70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제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그럴까요? 원래 제가 3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다시 과학자로 산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 20년간 방랑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 군데 제가 대학에 가서 대학의 총장을 하고 2군데 고등학교에 교장을 하면서 이 버려졌던 애들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는 그 2가지 답을 다 찾았어요. 인간은 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가. 2번째는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 2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2 답의 핵심에는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미래 시대의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상을 교육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와 그것이 아주 매우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보면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인간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인간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미래에 우리 인간은 어떤 역량을 가져야지 이 시대에 정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3가지가 이게 동시에 다뤄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다뤄지는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교육이, 에듀케이션이 라이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그 교육이 안 됐는가 봤더니, 변화가 안 됐는가 봤더니, 에듀케이션으로 끝난 거예요. 제가 오늘 목적과 목표를 얘기하면서 이미 그 힌트를 약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교육이 이렇게 흐를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된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미래 시대에는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십시오. 예를 들어서 미래 시대에는 협동적인 역량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일을 못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협동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협동하려고 모였어요. 그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쌍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협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협력하는 거죠. 협력이 중요하죠. 근데 그 협력에 그 밑바탕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협력이 일어나는 것이지 협력한다고 모아서 협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이 뭐냐면 에듀케이션이 라이프로 변환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에듀케이션이 라이프로 변환되지 않는 한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기간 동안 해야 될 것은 바로 에듀케이션이 라이프로 변환되는 그 변환 과정을 제가 리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리프레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레임 과정을 통해서 에듀케이션을 라이프로 바꾸고 그 바꾸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저는 이 시간 통해서 바로 그 리프레임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내가 서론적인 얘기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예요. 첫 번째 강의는, 자, 리프레임을 해야 되는데, 리프레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수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수용성에 관한 이야기 드리려고요. 자, 제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왜 그들이 안 되는가를 제가 한 20년간 또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민을 하면서 그 이유를 천천히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압축하고 또 하나의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수용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수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받아들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설명하면 쉽냐면요.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아무리 좋더라도 밭이 나쁘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밭이 좋을 때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농부도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계는 다 씨만 뿌려요. 밭을 갈아주는 구조가 없이 씨만 뿌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밭이 좋다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있는 사람은 열매가 나온다고요. 근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수용성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된다고 우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성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결국은 본질의 문제를 다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열매들, 우리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열매는 내가 가르쳐서 얻은 열매처럼 느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수용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인데 항상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가르쳐서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면 안 된 7, 80%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안 된 70, 80%의 대답이 없이 여러분들이 소위 되는 애들만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데이터의 처리에 오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수용성이 없으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문제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 전반, 여러분들 인생의 삶 전체에서 이 수용성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수용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수용하지 않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정말 비참한 스토리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소위 운영하는 어쨌든 저희 탑 매니저들이 직원들을 수용하지 못할 때, 또 직원들이 탑 매니저들을 수용하지 못할 때, 그 기업은 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영역에서도 이 수용성의 문제가 실제로 다 워킹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각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는데도, 그것이 생기는데도 그것을 해결할 답들을 못 찾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수용성의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아까 얘기한 대로 20년 동안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했어요. 그 요인 분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수용성을 망가뜨린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기간들을 통해서 수용성을 망가뜨리는 5가지 원인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지성의 틀이에요. 여기서 틀에서 제가 프레임이라는 말을 쓸 거고 나중에 리프레임이라는 말을 또 쓰게 될 거예요. 프레임, 지성의 틀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죠.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들리는 것이 제약을 당해요. 여성들이 길에 군인인 걸 잘 못 봐요. 근데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길에 그렇게 군인이 많대요. 근데 자기 아들이 제대하는 날 군인이 같이 없어져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들 직장에서 앞으로 공부를 하거나 또 평생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교육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육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지금 굉장히 교육공학적으로 설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교육의 방법론이라든가 또 교육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질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아까대로 지성의 틀인데 그 지성의 틀은 다른 말로 인식의 틀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도 설명할게요.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선생님이요. 그럼 선생님은 동일한 컨텐츠를 전달해요. 근데 애들이 들리는 게 다르다니까요. 어떤 애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귀에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필히 공부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신기한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이죠. 중요하지 않은 거. 선생님이 농담한 것. 이런 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또 좋아서 그걸 또 일생 기억하고 살아요. 머리가 나빠도 공부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들리는 게 달라서. 제가 지금 여기서 교육을 저도 강의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인식의 틀이 다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섹션 2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제가 기껏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인식의 틀이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한 여러분들은 진정한 진리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마음의 틀이에요. 마음의 틀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 난 해봤자 소용없어. 난 안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요, 열심히 교육하더라도요, 진짜 안 돼요. 이미 걔네들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굉장히 불쌍하고 비참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새로운 작용을 해요. 뇌에는 변연계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림빅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변연계는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첫 번째는 진위를 구별하려고 그래요. 맞나 틀린가.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 계속 뇌가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를 생각해요. 그리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버려버려요. 맞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자고요. 근데 림빅 시스템은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맞다고 받아들이는 그 정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럼 버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틀이 망가져서 뭔가 무슨 얘기 들으면 아주 그냥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데만 꼭 있는 예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진보와 보수, 뭐 좌와 우, 뭐 이런 어떤 그 하나의 그 카테고리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서로 얘기하는 내용이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뭐예요? 그 내용이 기분 나쁘게 들린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수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용성에 대한 것들이 깨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몸의 상태도 매우 중요해요. 제가 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 아이들이 너무 잠을 잘 자요. 우리 고등학교 가면 자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한 번 자면 수영이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걔네들을 도와주려고 왜 그런가를 이렇게 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피곤해서 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곧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는 애들이 쉬는 시간 중에 딱 놀잖아요. 그럼 그게 확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놀아요. 그런데 그것이 10분만 유지돼요. 다시 공부 시간 중에 딱 놀잖아요. 그러면 눈이 감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틀이라는 건 몸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다른 요소들하고 그렇게 잘 살펴보니까 걔네들은 눈을 뜨고 뇌파를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눈을 뜨고 뇌파를 찍었는데
뇌파에 수면파가 돋아요. 이렇게는 뭐하죠? 좀비라고 들어봤어요. 좀비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좋을 때가 있어요. 피곤해서 좋을 때는 다행이에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는 여러분들 몸 상태가 이미 그런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 프레임에 있어서는 수용성이 아주 그렇게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기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계획을 많이 짜고 뭔가를 갖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시간과 물질,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저희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계획 짜고 목표를 세웠지만 그걸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수용성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인간관계의 틀이고, 이 인간관계 틀은 인간관계 회복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렵고 힘든 애들을 가르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뭐 초중고 애들이 그렇게까지 망가지려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걔네들이 무슨 뭐 범죄 집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아주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걔네들이 처음엔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저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꾸로요. 그렇게 문제를 보이는 애들은 좋은 얘기를 더 듣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애들한테 누가 열심히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거는 그냥 게으른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한테 누가 정직하라고 그러겠어요. 거짓하고 속이는 사람한테 정직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망가져 보이는 사람이 좋은 얘기를 더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망가졌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좋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미운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듣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허접해 보이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것이 인간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돼요. 근데 미운 인간들이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재앙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미운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운 인간들은 멀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운 인간들을 분류해봤더니 미운 인간 딱 두 종류예요. 부모 아니면 교사예요. 부모면서 교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용성이 제가 어떻게 하면 아주 본질적으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수용성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인간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섯 가지가 전체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인 프레임이 망가지는 것도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가 얘기 아까 살짝 했어요. 가치관과 세계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인간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가까운 인간의 영향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인간은 딱 두 종류예요. 부모 아니면 교사예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지금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한 일과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이 인간이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용성이 중요한데 이 수용성을 제가 다섯 가지 지적, 심적,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라고 얘기했는데 이 다섯 가지는 인간의 전 인격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성은 어떤 스킬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인격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수용성은 철저히 가까운 존재들, 부모와 교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길러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격의 문제를 다루지 못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부모와 교사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걸 학생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교육의 위기는 변화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서 오는 위기예요. 지금 이 교육의 위기는 변화되지 못한 교사가
학생을 바꾸려고 하는 데서 오는 위기가 지금 우리의 교육의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 다시 말하면 어른부터 이 5가지의 전 인격성이 회복되는 리프레임 과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요번에 이 교육에 참여 여러분들에게 이미 첫 강연에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요. 그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됐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열매가 필요한 것인데 그 열매가 일부분에게만 일어난 것들을 내 열매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체에 일어나야지만 우리의 교육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로부터 리프레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리프레임이 일어나지 않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교육들이 의미를 굉장히 약화시키고 상실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교육의 목표를 여러분들을 리프레임하는 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리프레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강의들은 리프레임하고 연결되어 있을 건데 이 리프레임 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할 거냐면 25가지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리프레임 시킬 거예요. 물론 이번 첫 학기에 여러분들이 25가지를 다 건드릴 수는 없어요. 이 중에 아주 핵심적인 각 요소마다 한두 개를 건드려서 여러분들이 리프레임의 첫 단계를 시작할 거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리프레임이 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하고 내 수용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확인되면 또 다음 과정들을 통해서 그걸 더 심화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티클에 보면 25가지 커리큘럼인데 지력을 변화시키는 아까 지적인 틀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5가지 요소들 지식 운영 능력, 다중 언어 능력 등이 같은 것이고요. 심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풍관 정서력, 그리고 바른 세계관 같은 것들, 체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른 건강 관리법들, 그리고 쉼과 직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관리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한 자유에너지 확장 능력, 인간관계 능력을 위한 인간 특질의 발견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게 될 것이에요.